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한 달 이내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지리산 자락에 상올리는 겨울 준비로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는 시간이 나날이 빨라졌습니다. 나무 연기가 낮게 깔린 골목을 따라 퍼지고 산조차 말을 아끼는 듯 고요한 분위기를 품었습니다. 그 속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아진, 34, 서울강력팀에서 오래 버틴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대형 사건 이후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회복은 했지만 서울청에서는 그의 복귀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조용한 곳, 더는 소음과 사건 사고에 휘둘리지 않을 곳, 그렇게 지리산 상월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진은 마을 어귀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리산 능선이 바람을 조용히 쓸어올리고 어둠에 들어가기 전에 청색 시간대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적막했지만 날카롭지는 않은 고요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겠지요, 여기는.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엔 지쳐있는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출소는 마을 중앙이라기보다 구심점에 가까운 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개조한 작은 사무실. 하진은 문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따뜻했고 나무 냄새와 전기 난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순경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 김아진 경위님 맞으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파출소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돈돼 있었고 벽에는 최근 신고 기록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글씨는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걸음새 순경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관련해서 조금 특이한 건이 있습니다. 하진은 별 생각 없이 메모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도현 33 실종, 사망 추정, 최근 편지 발견.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망 추정된 분에게서 편지가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이나 계곡 근처에서 가끔씩 발견된다고 하지요. 필체도 동일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진은 실종 사건을 여러 경험했고 거짓된 제보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사망 추정자에게서 오는 편지는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락처나 가족분은요? 순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남은 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간호사입니다. 윤소연 씨라고. 그 순간 하진의 시선이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파출소 맞은편 길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작은 보건지소 가방을 메고 주변을 둘러보는 젊은 여성.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묻혀 있었습니다. 순경이 덧붙였습니다. 저분입니다. 윤소연 씨. 실종된 이도현 씨의 약혼자셨지요. 소연은 파출소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고 문가에서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지소 윤소연입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진은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진입니다. 소연은 필요한 의료용품을 전달하려 왔다며 파출소 직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직전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실종자 편지건으로 오신 건 아니지요? 하진은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연은 자신의 질문이 과했다는 듯 바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녀는 금세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작게 멀어져 갔습니다. 하진은 창밖에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등은 곧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과 설명되지 않은 상처가 고요히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저분 강합니다. 하지만 새 해째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진은 다시 메모를 보았습니다. 실종일자, 수색 기록, 마을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다음 문장. 최근 발견된 손편지 나는 살아있다. 하진은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용한 마을이 오히려 가장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창밖에 산은 검게 잠겨 있었고 그 아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쉬운 곳이 아니겠지요.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리산의 기나긴 능선은 모든 말을 듣는 듯 묵직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신고 전화가 파출소 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밤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 아침 상월리는 다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안의 공기는 형언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아진은 어제 본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망 추정된 남자, 3년째 반복되는 익명의 편지, 그리고 편지 발견 지점마다 미묘하게 겹치는 이상한 정황. 그는 책상에 놓인 지도를 펼쳤습니다. 편지가 발견된 위치에 빨간 표시를 하나씩 찍었습니다. 표시는 지리산 능선을 따라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로를 만든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요. 그는 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최근 등산객 실종이나 부상 신고 있었습니까? 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산에서 뭔가 보였다는 신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 뭔가요? 사람 같습니다. 멀리서. 그런데 가까이 가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진은 순경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순경은 덧붙였습니다. 다들 산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지도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마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입로 옆에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바람이 지나가면서 마른 솔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진이 문을 열자 양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윤소연은 진료용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뵈었습니다. 김아진 경위님 맞지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건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얇은 문서철을 꺼냈습니다. 서류 안에는 편지 사본이 4-5장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필압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초조한 느낌, 그리고 일종의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도현 오빠와 같다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진은 편지 한 장을 살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에서 느껴지는 건 생존의 흐름이라기보다 무언가에 몰린 사람의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진의 질문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가 발견되는 곳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소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없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을 남겼습니다. 하진은 편지를 다시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찰 수사를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사망 추정된 지 오래된 사건이다. 편지는 동네 청소년들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 목격담은 착시일 수 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절제된 말투였지만 그 아래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나선 뒤 하진은 곧장 편지가 발견됐다는 첫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 능선 초입. 경사가 급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흙 위에는 사람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눈이 왔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자국.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직접 놓은 사람이 있다면 어제도 이 근처에 있었겠지요. 그때 갑작스레 바람 방향이 바뀌며 왼쪽 사면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락. 하진은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나뭇가지뿐이었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천천히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눌린 자리, 짧게 뭉개진 흙,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여기 있었군요. 그는 휴대 무전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산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의 결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듯한 공기,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와 바람이 서로 겹쳐 섞여야 할 소음이 섞이지 않는 기묘한 분위기. 하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지요. 곧이어 옅은 결심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짧은 겨울이라 금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지리산은 거대한 덩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경고인지 아니면 도움 요청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 어둠이 길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김아진은 그날 저녁 파출소 작은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편지 발견 지점, 실종 시기, 마을 개발 계획의 흔적, 그리고 산 사람 목격담. 점들이 연결되면서 한 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물길을 따라 마을 가장 오래된 구역을 지나가는 묘한 선. 그 선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진은 말없이 목덜미를 문지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리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지요. 다음 날 하진은 가장 먼저 윤소연을 찾아갔습니다. 보건지소는 아침 햇빛으로 따뜻해 보였지만 소연의 표정은 차분한 그림자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간단히 인사를 건넨 뒤 본론을 꺼냈습니다. 편지가 발견된 위치들을 다시 확인할 생각입니다.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십니까?
소연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랑 같이요? 혼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연은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했습니다. 입술을 천천히 다물고 다시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은 산 능선 초입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은 약했고 바람은 길을 따라 길게 휘어졌습니다. 산책로는 얼음이 얇게 깔려 있어 신중히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뒤를 따라오며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능선 위 한 지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처럼. 잠시 후 둘은 첫 번째 편지가 발견된 바위턱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오르기엔 구조가 불편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진은 바위를 손으로 짚어보며 말했다. 여기에 편지가 있었다고 하셨지요. 네. 사람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놓여 있었습니다. 눈도 안 쌓여 있었고요. 그 말은 하진의 귀에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최근에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진은 시선을 주변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반짝이는 작은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연도 그 모습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작은 흙더미 사이 누군가 떨어뜨린 듯한 금속 조각이 땅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 올렸습니다. 빛이 닿자 흐릿한 글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의도. 금속 명찰 조각이었습니다. 의료인들이 가운에 붙이던 이름표. 소연이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건 도현 오빠의 이름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담담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금속 조각을 손끝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오래된 흔적, 긁힌 자국, 얇게 말린 듯한 흙. 이건 오래 방치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 최근에 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능선 위로 향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숲은 어두운 숨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매섭게 불었고 능선 위쪽에서 무언가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하진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뭇잎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짧고 빠른 움직임. 수풀을 헤치는 소리. 숨겨진 방향 감각. 마치 산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내는 자연스러운 발걸음. 하진은 즉시 뛰어올랐습니다. 저기요. 멈추십시오. 하지만 그림자는 깊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속도는 보통의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지형을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연이 뒤에서 떨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경희님, 위험합니다. 하진은 멈춰 섰습니다. 욕심대로 뛰어들었다간 길을 잃기 쉬운 지리산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소연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정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말은 적었습니다. 대신 어떤 공기 같은 것이 둘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 말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답.
보건지소 앞에서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도현 오빠라면? 하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더 깊은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그리고 누군가 도현 오빠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녀의 말은 끝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도 비슷한 질문이 자리했습니다. 살아있는 건 누구인가? 사라진 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마을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지리산 능선이 저녁 햇빛에 잠기며 깊은 그림자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 사이로도 번져오는 듯 했습니다. 하진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그의 관계와 목표를 근본적으로 흔들기 시작할 사건의 문을 조용히 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낮의 냉기와는 다른 거칠고 서두르는 바람이었습니다. 파출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따르르르. 김아진은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상월리 파출소입니다. 수화기 너머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맞지요? 저 마을 회관 앞입니다. 윤간호사 윤소연 씨 방금 산 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혼자입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하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디 방향입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능선 둘레길 입구요. 누가 편지를 또 붙여놨다고 그걸 보고 갑자기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소연 씨가 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는 손전등과 무전기를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능선 입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만 세상이고 그 뒤는 온통 검은 윤곽뿐이었습니다. 하진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흰빛이 흙길 위를 긁듯이 훑었습니다.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작은 운동화 자국, 빠르게 깊게 찍힌 자국, 분명 곧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진은 긴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지직,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어둠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능선 중간 나무 두 그루 사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꿰어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하진은 손전등을 비추며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소연아, 여기까지 와. 오늘 모든 걸 말하겠다. 글씨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이도현의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는 순간 하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투르네요. 필압이 다릅니다. 흉내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비슷하게 따라 쓴 글씨. 하지만 경계선이 다른 서체.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소연이었습니다. 하진은 소리를 따라 뛰었습니다. 절벽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낮에도 잘 찾지 않는 위험한 샛길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연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바위 턱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손에는 흰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급히 외쳤습니다. 윤소연 씨, 거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소연이 뒤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멍했습니다.
형사님, 왔군요. 하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누가 부른 겁니까? 소연은 손에 쥔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도현 오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진은 다가가면서 종이를 비춰보았습니다. 글씨는 능선 아래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소연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형사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뒤쪽 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마을 이장 정만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손전등 빛을 피해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하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이장님? 정만식은 답 대신 소연을 먼저 보았습니다. 소연아,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만해라. 소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정만식은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 책임자다. 이 산에서 무슨 일이 나면 다 내 책임이다. 하진은 시선을 좁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편지를 여기까지 유도한 사람. 이곳에 오라고 쓴 사람. 이장님 아닙니까? 정만식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굳어졌습니다. 형사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 수풀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가쁜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헉헉. 손전등을 위로 올렸을 때 한 남자가 나뭇가지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윤소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현 오빠. 남자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숨어 지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눈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지리산의 어둠이 세 사람을 둘러싸는 듯 했습니다.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현 씨 맞습니까? 남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 한때는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가려 했습니다. 하진이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도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낼 겁니다. 정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도현, 너 여기 오지 말랬지 않았느냐? 도현의 시선이 정만식을 향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요. 조용히 나가라. 산에서 조용히 살아라. 마을은 지켜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빠 진짜로 일부러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도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3년 전입니다. 불법으로 산을 깎던 공사장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밀쳤습니다. 나는 그걸 봤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정만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해라. 여긴 산이다. 도시는 아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조용히 사라져달라고 했지요. 이 일 커지면 투자도 끊기고 마을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진은 짧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옷과 시계를 계곡 아래에 던졌습니다.
죽은 걸로 정리했습니다. 대신 나는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추방이었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편지는요? 왜 그 많은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도현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몇 장은 제가 썼습니다. 당신에게 살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정만식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내 필체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편지가 산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처럼요. 하진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도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둘을 한자리에 모으려 한 겁니다. 정만식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포기의 숨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다들 똑똑하네. 그래, 내가 했다. 너도 나도 이 마을도. 이제 어디로도 도망 못 가게 만들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쌓인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3년이다. 3년 동안 난 매일같이 생각했다. 그때 그냥 한 사람만 더 묻어버릴 걸 그랬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끝을 내고 싶었다. 소연이 한 걸음 나갔습니다. 이장님은 저희를 이용하신 거네요. 정만식은 소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넌 이 마을 딸이다. 이 마을이 무너지면 너도 같이 무너진다. 하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의 인생을 산에 묻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마을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말이 울릴 때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두둑. 얼어있던 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발밑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악! 하진이 재빨리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이 몸을 날려둘 사이를 밀었습니다. 위험해. 짧은 비명. 손전등이 허공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빗줄기가 크게 휘며 절벽 아래 검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도현의 몸이 중심을 잃고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도현 오빠. 소연의 목소리가 산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절제된 울음처럼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금세 그 소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진은 즉시 바닥에 엎드려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이도현 씨, 들립니까? 아래쪽에서 낮고 거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아플 뿐입니다. 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안에는 묘한 안도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에 그의 얼굴이 드문드문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책임감, 두려움, 자기 합리화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은 손전등을 소연에게 넘겼습니다. 윤소연 씨, 여기서 비추고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는 무전을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산악 구조 요청합니다. 추락자 1명. 의식은 있습니다. 위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 침묵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은 소리를 키웠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게 때렸고 멀리서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댔습니다. 김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한 사람을 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윤소연은 절벽 위에 서서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킨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갑시다, 형사님.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향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물러났습니다.
눈은 서서히 녹았고 산자락에는 얼룩처럼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월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번 일의 흔적이 사라지는 속도는 눈이 녹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느렸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마을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평소처럼 농담을 했고 누군가는 괜히 창문을 오래 열어두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아지는 그 사이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도 이미 이 마을의 침묵이 어떤 모양인지 배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갈비뼈 몇 개와 다리가 부러졌지만 의사는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지리산이 끝내 그를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았던 셈입니다. 병실에 누운 도현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끝자락의 하늘은 얇게 투명해진 구름 사이로 봄빛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병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상태는 어떠십니까? 살아있습니다. 그게 전부지요. 도현은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오래 묵힌 체념이 조금 비워진 자리도 함께 보였습니다. 하진은 침대 옆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가 병원 창문 아래에서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민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진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대로 숨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내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진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식 이장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감추려 했던 개발 비리와 은폐 시도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악의는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살리려 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정말로 마을을 지키고 싶어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산에 묻으려 했습니다. 송사와 절차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그래도 그동안의 수고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는 목소리가 조용히 섞여 나왔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 계산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윤소연은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하나 열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보건지소 앞 나무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내려와 벤치 아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오빠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진은 조용히 그녀를 보았습니다. 기다리게 한 걸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있고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요. 마을 눈치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래도 소연은 산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죽음인지 버림인지 모른 채로 남겨지는 건 사실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언제나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를 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제 시간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긴 세월이 담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간단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실종 사건 정리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 재검토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서툴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너무 모른 척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마을 지키려던 마음만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진은 한쪽 끝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출소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주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봄 초입, 지리산 능선에는 연두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흙 냄새와 새싹 냄새가 섞여 차갑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진은 파출소 문을 닫고 잠시 산길에 올랐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둘레길이었습니다. 길가에는 눈 대신 마른 낙엽과 새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바위턱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편지가 발견되었던 자리. 누군가는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던 자리.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도 이름표 조각도 흔적도. 대신 햇빛이 그대로 내려와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 도망치듯 떠나왔던 자신. 부당한 사건, 소모적인 싸움, 버려지는 사람들을 보며 지쳤던 마음.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다시 지켜야 할 사람과 들어야 할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사는 말이 없었지만 사람들보다 정직한 방식으로 그들의 선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상월리 마을에는 주황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 불이 켜지고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을 따라 흘렀습니다. 보건지소 앞, 소연이 문을 잠그고 나오는 길에 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셨습니까? 소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감기 환자들이 조금 줄었어요. 이제 계절이 넘어가나 봐요. 둘은 특별한 약속 없이 자연스럽게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끝 지점에서 소연이 멈춰 섰습니다. 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세요?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소연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두 사람의 시선이 산등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많은 비밀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누군가 혼자 끌어안고 산에 묻히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이야기되고 조금씩 다듬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리산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산이었지만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아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요. 소연은 마지막으로 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잘 지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 말은 특정한 누구에게를 향한 인사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다시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위에는 아직 작은 얼음 조각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겨울과 봄이 겹쳐 있는 시간. 끝과 시작이 만나 있는 시간.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었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른 계절, 다른 시간에 이 산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묻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흔들리면서도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배워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